안녕하세요. 손자병법의 지혜. 오늘은 제6편 허실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축구절입니다. 반선초 전지어 대대전은 이태하고 후천 전지어 취잔자는 노라. 고 선전자는 지인을 어불치여이니라. 범 선처 전지 대적자 1 후천 전지 취전자 노 고 선전자 지인이 불치여이니라.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쪽이 편하고 나중에 급히 오는 쪽은 힘줄다. 뭐 이런 내용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반은 무릇, 대체로 이런 뜻이고요. 선처 전지, 먼저 전장에 처하여 즉 자리를 잡고 대대적자, 적을 기다리는 자는 이태,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한가할 일자죠. 아, 여유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후처 전지, 뒤늦게 전장에 도착해서 취전자, 싸움에 막 달려드는 취는 라오, 피로하다는 겁니다. 취가 달릴 취자니까 급하게 달려온다는 뉘앙스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러므로 선전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치인, 사람, 즉 적을 이르게 한다,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치가 보낼 치, 이를 치자인데 여기서는 오게 하다는 사동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업을 치어인, 다른 사람, 즉 적에게 내가 이르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 핵심이 치군요. 내가 오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판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 이게 허실편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주도권을 잡아서 상대를 오게 만든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뭘까요? 다음 구절이 딱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능사딜인 지자자는 리지에요. 능사딜인 부득지자는 해지해라. 네, 바로 그 방법이죠. 능사뒤린 지자자,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리지예요. 이로움으로 유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치는 뭐뭐 때문이다 정도의 어조를 나타내는 어조사고요. 이익을 보여줘서 오게 한다. 그렇죠. 미끼를 던지는 거죠. 반대로 능사뒤린 부득지자, 적이 오지 못하게 부득지하는 것은 해지예요. 해로움을 보여줘서 막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익과 손해, 이 심리적인 요인을 이용해서 적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죠.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군요. 아, 그런데 만약에 적이 이미 좀 편안하거나 배부르거나 좀 유리한 상태에 있으면 어떡하죠? 손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고로 덕 이려든 능도지하고 포 얻은 능기지하고 안 얻은 능동진이라. 편안하면 노지, 능이 그를 수고롭게 만들고 배부르면 기지, 능이 그를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어 있으면 동지, 능이 그를 움직이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는 모두 즉 적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아, 지가 다 적을 뜻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적의 현재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강점을 오히려 피로함, 굶주림, 불안정함으로 바꿔버리려는 아주 적극적인 교란 작전을 펴라는 겁니다. 계속 상황을 흔들어서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네요. 그러려면 역시 적이 예측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구절이 딱 그거죠. 출기소 불추하고 취기소 불이니. 출기소 불추, 취기소 불에 맞습니다. 기습과 예측 불어, 출기소 불추, 적이 서둘러 오지 못할 부추 곧 소로 나아가고 취기소 불에, 적이 생각지도 못한 부위 곧 소로 신속히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부위가 핵심이죠. 생각지도 못한 곳, 의표를 찌르는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결국은 효율적인 전략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다음 이 구절이 저는 참 흥미롭더라고요. 행천리어라 불로자는 행유무인지지예요. 공업일취자는 공기소불수예요. 수업일고자는 수기소불공이라. 네, 이게 바로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효율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천리 이 불로, 천리를 가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행어 무인지지대야, 사람 없는 땅, 즉 적의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힘을 안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공업일취, 공격해서 반드시 빼앗는 것은 공개소 불수,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고 수업일고, 지켜서 반드시 굳건한 것은 수기소 불공, 적이 공격하지 않을 곳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가장 약한 곳, 빈틈을 노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힘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허실운용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말 실용적인 지혜네요. 그럼 이런 공격과 수비가 가장 이상적인 경제에 이르면 어떤 모습일까요? 고로 선공자는 덱 부지기 소수, 선수자는 덱 부지기소 공하나니 선공자,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덱 부지기 소수, 적이 그 지켜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선수자,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덱 부지기소 공, 적이 그 공격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경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위호. 지극히 작고 작아서 너무나 미묘해서 지의 무형, 형체가 없는 경지에 이르고 신호. 이야, 정말 신묘하고 신묘해서 지의 무성, 소리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고 감탄하는 겁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건 뭐 거의 귀신 같은 경지인데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도나 실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완벽한 예측 불가능성.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 모든 전략, 이 허실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로 능위적지 사명이니라. 네, 이 모든 원리를 꿰뚫고 실행하면 그러므로 능위적지 사명, 능이 적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건 본래 인간의 생명, 운명을 관장하는 신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적의 생사 여탈권, 즉 전쟁의 승패와 운명을 내가 쥐게 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진격과 후퇴에 대한 거네요. 네, 첫 구절입니다. 진어불가 의자는 충키혀야요. 퇴어불가 추자는 속어불가 급여라. 진이 불가 어자, 충키혀야, 퇴이 불가 추자, 속이 불가 급여야. 이게 직역하면 나아가는데 적이 막지 못하는 건 그 즉 빈 곳을 찌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물러나는데 적이 쫓지 못하는 건 너무 빨라서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 한자들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찌를 충, 이 충자입니다. 충.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찌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적의 약점, 즉 그 비어있는 곳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냥 공격이 아니라 정확한 타격? 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도 충격이나 좌충우들 같은 말들이 있죠. 심지어 녹이 충천할 때도 이 충자를 쓰거든요. 뭔가 강력한 기세로 꿰뚫는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럼 후퇴할 때 빠를 속은요? 네, 빠를 속. 이건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함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미칠 급자와 연결되어서 그 효과를 더 강조하죠. 속이 불가급열, 빨라서 미칠 수 없다.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공격할 때는 빈틈을 예리하게 노리고 물러설 때는 아예 추격할 엄두도 못 낼 만큼 빠르게 움직여라. 이게 허실 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군요. 바로 그거죠. 핵심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줄 수 있는가? 주도권이요? 네, 그 다음 구절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들어보시죠. 고로 워육전이면 딕쇠 고루 심구라도 부덕불 여 아전자는 공치소 필구예요. 좀 기네요. 고로 내가 싸우고자 하면 아욕전이면? 네, 적이 비록 높은 보루, 루와 깊은 도랑, 구, 즉 고루 심구로 아주 단단히 지키더라도 부덕불 반드시 나와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러죠? 그들이 필구,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약점을 공격해서 끌어낸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싸우고 싶지 않을 때는요? 그게 이제 뒷부분입니다. 워부욕전이면 쇠화지여서지라도 딕부덕유여 아전자는 괴기소지엔이라. 아불욕전. 내가 싸우고 싶지 않으면 비록 땅에 그냥 금만 긋고 지키더라도 획지 이수지라도 적이 나와 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가려는 길을 어그러뜨리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루루, 도랑구 같은 글자는 견고한 방어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자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어그러질 괴라고 있죠. 괴리감할 때 그 괴자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괴자예요. 적의 계획이나 의도, 즉 가려는 바 소지를 미리 간파해서 어긋나게 틀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죠. 아하. 이렇게 해서 결국 싸움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만 싸울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거죠. 적의 방어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게 만들거나 싸울 의지가 없어도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와, 이거 정말 능동적인데요. 단순히 힘싸움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네요. 이어서 나오는 집중과 분산 원리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결됩니다. 구조를 보시죠. 고로 형이냐 무형이면 저거 잔알이 적분알이니. 형이니야 무형이면 그러므로 적을 형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나는 형체가 없게, 즉 내 의도를 숨기면 네, 그러면 나는 오로지 하나로 힘을 집중하고 적은 여럿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전자와 나눌 분자의 대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아, 나는 뭉치고 적은 흩어지게 한다. 맞습니다. 뒷부분이 그 결과를 설명하죠. 워전웨일하고 적분이 10이면 신은 20공키 이해하니 절 어중 적과라. 내가 하나로 집중하고 적이 열로 나뉘면 이건 열로서 하나를 치는 격이다. 그러니 나는 많아지고 적은 적어진다. 와, 수적 우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내 의도는 감추고 적의 정보와 형세는 파악해서 병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각계격파가 가능해지고 수적 열세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보를 통해서 우위를 만들고 상대를 분산시켜서 약하게 만든다. 능이 중격과면, 즉 오지소요전자가 약이이라. 능이 중격과면, 즉 오지소요전자가 약해라. 능이 많은 수로서 적은 수를 친다면 우리가 싸울 상대는 약해진다. 직역하면 이런 뜻 같은데요. 마지막 글자 약이 좀 흥미롭습니다. 저기 보통 약속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약속, 예속, 계약 이럴 때 흔히 쓰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줄어들다, 적어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아,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아군의 그 집중된 힘으로 소수의 적을 공격하면 상대하는 적의 세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아, 여기서 약은 원래 그 묶다, 요약하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돼서 작게 만들다, 줄이다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구절은 이 이중격과, 그러니까 많은 수로 적은 수를 치는 걸 어떻게 실제로 만드느냐, 뭐 그런 이야기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소여전 지지를 불가지니 불가지면 즉 적소비자 다하고 적소비자 다면 즉 오소여전자 과이라. 오소여전전지 불가지니 불가지면 즉 적소비자 다하고 적소비자 다면 즉 오소여전자 과이라. 좀 긴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가 싸우려는 곳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 모르게 하라. 네, 적이 모르면 대비해야 할 곳이 많아지고 또 대비할 곳이 많아지면 우리가 실제로 싸울 곳에 적 병력은 필연적으로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적이 우리의 주 공격 지점을 모르니까요. 힘을 분산시켜서 여러 곳을 방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 지점의 병력은 약해지겠죠. 우리는 바로 그 허한 곳을 우리의 실한 주력으로 치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주도권을 잡고 적을 약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인 거죠. 와, 단지 정보를 숨기는 것만으로도 상대 힘을 분산시켜서 약화시킨다니 정말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구절은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고로 배전즉 후 과하고 무소불비면 즉 무소불과하니 과자는 비인자야요. 중자는 사인 비기자야니라. 고로 배전즉 후 과하고 무소불비면 즉 무소불과하니 과자는 비인자야요. 중자는 사인 비기자야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앞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므로 앞을 대비하면 뒤가 허술해지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또 왼쪽을 대비하면 오른쪽을 대비하면 왼쪽이 허술해진다. 네.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대비하려 하면 어느 한 곳도 허술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곳을 지키려 하면 오해를 전부 약해진다.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모든 곳을 지키려는 시도는 결국 모든 곳을 약하게 만든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이어서 과자는 비임자야요. 중자는 사임 비기자야니라. 과자는 비인자야요.
중자는 사인 비기자의 아니라. 네, 즉 병력이 적은 자, 그러니까 힘이 분산된 약자는 적을 대비하기에 급급하고 병력이 많은 자, 즉 힘을 집중시킨 강자는 적으로 하여금 나를 대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중자는 단순히 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주도권을 쥔 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힘의 집중과 분산, 결국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네요. 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쓰려면 정보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인가요? 고로 지전지지하고 지전지일이면 적과 천리 어회전이요. 네, 한국식 한자음으로는 고, 지전지지, 지전지일, 즉, 가, 천리의 회전. 그렇죠. 고, 지전지지, 지전지일, 즉가 천리 어회전. 이게 뜻을 풀어보면 그러므로 전투할 장소와 전투할 날짜를 미리 알면 천리나 떨어진 먼 곳의 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건데 와, 천리 밖에서도 싸운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지입니다.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아느냐? 전지, 즉 싸울 땅, 그리고 전일, 싸울 날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아, 시간과 장소. 네, 그러면 천리라는 아주 먼 거리, 이 물리적인 제약조차 극복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회전, 즉 만나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아는 것이 곧 힘이고 그 정보가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해서 거리마저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임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전지하고 부지전일이면 절좌불능규 우하고 우불능규 좌며 네, 부지전지 부지전일, 즉 좌불능우, 우불능좌. 부지전지 부지전일 즉 좌불능구 우 우불능좌 싸울 장소와 날짜를 모르면 왼쪽 군대가 오른쪽을 오른쪽 군대가 왼쪽을 구할 수 없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죠? 여기서 부지는 말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모르는 상태가 되면 군대는 뭐랄까 눈뜬 장님 신세가 되는 겁니다. 군대의 좌, 왼쪽 부대와 우, 오른쪽 부대는 원래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규, 즉 구원하고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협력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적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게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각자 싸우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직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지휘체계도 마비되는 뭐랄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정보가 없다는 게 이렇게 치명적이군요. 네, 정보 부재가 필연적으로 혼란을 부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좌우 문제만이 아니라 군대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을 보면 전불능구 후하고 후불능구 전이여든 어구왕 연자 수심리며 근자 수리호아. 맞습니다. 전불능구 후, 후불능구 전, 이왕 원자 수심리, 근자 수리야. 전불능구 후 후불능구 전 이황원자 수심리 근자 수리야. 앞쪽 부대가 뒤를, 뒤쪽 부대가 앞을 구할 수 없는데 하물며 멀리 떨어진 부대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군대의 전, 즉 전방 부대와 후, 후방 부대 간의 연계마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좌우도 안 되고 앞기도 안 되면 이건 뭐 사실상 군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얼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하물며랴 이런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앞뒤 좌우가 서로 돕지도 못하는 판에 부대 간 거리가 수십리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설령 수리, 멸리 정도로 비교적 가깝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 거리가 가까워도 소용없다. 네. 정보가 없으면 그 거리조차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정보의 부재가 군대 전체를 그냥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모른다는 사실 하나가 그냥 전세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정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구절들이네요.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죠. 이 오도직헌대 열한인의 병이 수여다나 이퀴익 역승하려. 네, 이 오도지, 열한인 지병 수다, 역해익 역승제.
여기서 오는 문맥상 오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오나라 입장에서 판단해 보건대 월나라 군대의 수가 비록 많다고 한들 승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인데요. 월나라 군사가 많아도 소용없다니? 정보 우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오 도지, 즉 우리 오나라의 기준으로 헤아려 보건대 요인은 월나라 사람, 즉 여인지 병은 월나라 군대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이 월나라 병력이 수위도 비록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익히 이거 승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가 어찌 해자거든요. 어찌 승리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묻는 겁니다. 고왈 승가위야. 네, 이어서 적수중이나 가사무투라고 나오죠. 승리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적이 아무리 많아도 싸우지 않게 할 수 있다. 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는 그러므로, 왈은 말하기를. 그렇죠. 승은 승리, 가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위인데요. 만들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는 문장 끝에 부드럽게 하고요. 아, 그러니까 승리는 운이나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죠. 그리고 뒷부분 적수중, 적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중, 많을지라도. 수가 많아도 가사무투, 사는 주게 하다는 사동의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즉 적군이 싸움 자체를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가사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허세는 아닐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자병법의 깊이가 드러나죠.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싸울 필요조차 없게 만들거나 싸우더라도 최소의 피해로 이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실의 운용이고요. 아, 그 판을 짜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긴데요. 고 책지이지 득실지게, 작지이지 동정지리, 형지이지 사생지지, 각지이지 유효부족지처. 네, 맞습니다. 승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여기서 지는 대개 그것, 즉 적이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보면 먼저 책지이지 득실지게. 책은 뭔가요? 책은 헤아리다, 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나를 면밀히 분석해서 득실,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보고 계책, 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철저한 사전 분석 단계군요. 그 다음은 작지이지 동정지리. 작은 짓다, 일으키다. 네, 여기서는 움직여보다, 작동시켜보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작전을 펼쳐보거나 작은 규모로 시험해보면서 동정, 즉 움직일 때와 가만히 있을 때의 이치, 즉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 시뮬레이션 같은 거네요. 다음은 형지이지 사생지지. 형은 모양, 형태인데요. 그렇죠. 형은 군대의 진형을 의미합니다. 진을 펼쳐봄으로써 사생지지, 즉 싸워서 죽을 지형인지 살 지형인지 지리적 유불리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지형 파악. 마지막으로 각지이지 유효부족지처. 각은 뿔각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죠? 각은 겨루다, 부딪혀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직접 소규모 접전 같은 걸 해보면서 상대의 유여, 즉 여유 있거나 강한 부분과 부족, 즉 부족하거나 약한 부분을 알아내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분석, 책, 실행 테스트, 작, 환경 파악, 형, 실전 검증, 각까지. 네, 이렇게 철저하게 상대와 나를 파악하는 과정, 즉 시를 아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최종 목표는 형태 없음이라고 해요. 고, 형병지극 지어무형.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형병은 말 그대로 형태를 갖춘 군대, 즉 눈에 보이는 진형이나 배치를 말합니다. 지극은 그것의 극치, 최고 경지고요. 지어는 시에 이르다. 그러니까 군대 운영의 최고 경지는 무형, 형태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왜 형태가 없어야 최고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형태가 없으면 심간불능귀, 즉 깊숙이 들어온 간첩, 심간이라도 그 실체를 엿볼 수 없고 지자불능모, 아무리 지혜로운 자, 지자라도 우리의 의도를 파악해서 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나의 시를 완전히 감추는 거군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내 패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겨도 상대는 왜 졌는지 모르게 된다. 인형이죠 승어 중 중불능지. 네, 인형, 어떤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인해서 조승어 중 많은 무리에게서 승리를 거두어도 조승, 승리를 이끌어내다 처리하다. 그들은 불능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원인은 모른다. 이어지는 구절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인계지 아소이 승지영, 모지 우소이 지승지영. 정확합니다. 인계지, 사람들은 모두 안다. 뭐라느냐? 아소이 승지형, 내가 써 이긴 그 형태는 안다는 겁니다. 결과는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막지, 그러나 알지 못한다. 오소이 지승지영, 내가 승리를 만들어낸 지승, 그 방법이나 원리, 소여지영는 모른다. 네, 소위가 여기서 까닭, 방법의 의미로 쓰였죠. 겉으로 드러난 승리의 모습은 알지만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전략, 즉 무형의 운용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성공한 기업의 결과는 보여도 그 성공 방정식, 핵심 역량은 쉽게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 핵심이 바로 예측 불가능성과 유연함인데 그래서 손자는 변화와 적응을 강조합니다. 고, 기, 잔승, 불복, 이응, 형어, 물궁. 아, 이 구절도 유명하죠. 기잔승,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복,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한 번 써먹은 전력은 또 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응, 형어, 무궁. 적의 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무궁하게 끝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고정된 성공 공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무쌍함을 설명하기 위해 군대를 물에 비유하죠. 부병형 상수. 맞습니다. 부우는 문장 시작에 쓰여 무릇, 대저 정도의 의미고요. 병형, 군대의 운용 형태는 상수, 물을 본받아야 한다, 물과 같다는 겁니다. 물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수지행 피구 이추하. 물의 움직임, 행행은 높은 곳, 고을 피하고 낮은 곳, 하로 달려간다. 그럼 군대는요? 병지형 피실 이격허. 군대의 형태, 형은 적의 실, 즉 강하고 견고한 곳을 피하고 허, 즉 비어있고 약한 곳을 공격한다. 아,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 이게 허실 운용의 기본이군요. 물과 군대의 비유, 정말 탁월한데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수인지 이재류. 물은 지형에 따라서 그 흐름이 결정되고 병인 적이 이재승, 군대는 적에 따라서 그 승리가 만들어진다. 야, 네, 물이 지형 따라 모양이 바뀌듯 군대도 적에 따라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고, 병, 무상세, 수, 무상형. 그러므로 군대에는 상세, 늘 일정한 기세나 태세가 없고 물에는 상형, 늘 일정한 형태가 없다. 그렇죠. 능인적 변화, 이취승자, 위지신. 이렇게 적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여 승리를 거두는 자를 일컬어 신, 즉 신묘하다, 귀신 같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적응과 변화의 극치, 그것이 신의 경지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임을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 오행무상승, 사시무상위, 인류단장, 원류사생. 네, 오행, 즉 목화토금수에도 무상승, 항상 이기기만 하는 속성은 없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도 무상위,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며 일, 해는 짧고 김이 있고 월, 달은 차고 기울미 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니 군대 운용 역시 고정된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현상에 빗대어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손자병법 허실편을 쭉 훑어보니 결국 핵심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유연함과 통찰력 같아요.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